안녕하세요. 옆주방입니다. 네, 옆주방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 딱 질색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주방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또 다른 유로방이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주방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회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한 3% 정도 수익을 냈고요. 네, 오늘도 참 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또 전쟁도 끝나고 좋아지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수익을 냈었죠. 또 그리고 어제는 또 6% 정도 수익을 냈었고, 네, 오늘은 3%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네, 뭐 빨리 전쟁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끝내던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계속해서 그냥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이러니까 장은 장대로 자꾸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가야 될 종목들이 안 가니까 그게 더 힘든 거죠. 예. 아, 참 이런 장이 사람 잡네요. 잡아. 그죠? 네, 뭐 어찌 됐든 꾸준하게 역지병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네, 뭐 하루에 2%에서 3%만 꾸준히 수익 내면 또 한 달 동안 했을 때 이런 목돈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제가 2%에서 3% 이렇게 하루에 그것만 수익 내는 건 아니잖아요. 또뭐 많이 낼 땐 15%, 12%, 뭐 또 10% 수익 낼 때도 있고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수익을 잘 내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평균 한 2%에서 3%만 꾸준히 내면 목돈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주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옆지방은 이제 종가 베팅 기술자고요. 이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매매, 요 장중매매는 성공 확률이 80% 이상 돼요. 그래서 좀 비중을 실어서 1%만 먹어도 좀 크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막 오락가락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은 평균적으로 수익이 잘 나요. 안정적으로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뭐 이런 폭락장도 수익이 잘 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뭘 해도 안 되고 그런 날이 있는 거고 그게 또 여러 가지예요. 이 먹을거리가 많이 있는데 장이 또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수익이 잘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다 하락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네, 옆지병한테 오세요. 옆지병이 또 가입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 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볼게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곧 싸울 것 같이 그러고 있지만은 주가가 잘 빠지지 않죠. 네, 여기서 여기 위에 이런 박스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승과 하락, 상승과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살 빠지지 않는 모습, 이런 거를 봤을 때, 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위에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또 여기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락할 거였으면 좀 진작에 하락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BNC, 네,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나 백신, 이런 걸 만드는 회사죠.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전고 돌파하고 상승하고, 또 전고 돌파, 상승, 전고 돌파, 상승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세력들이 한번 크게 우려먹은 거는 몇 달간, 뭐, 6개월, 7개월 동안 잘 못 가요. 거의 대부분 뭐, 1년 동안 못 가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저점이 이제 쭉 내려가죠. 저점이.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또 오니까 여기서 또 저점이 또 내려가. 그죠? 저점이 지금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또 더 하락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주봉에서도 지금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좀 더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리고 월봉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지지라인 여기 밑으로 잘 안 떨어뜨렸죠. 밑으로 떨어지면 쭉 빨아올리고 떨어지면 빨아올리고 떨어지면 빨아올리는데 다시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네, STX중공업. 네, STX중공업도 보시면은 쭉쭉 하락하고 있죠. 그죠? 쭉쭉 저점이 어떻게 돼요? 쭉쭉 저점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4,000원 부근에서부터 더 이상 이탈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밑에 부분에서 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수소 전기차나 이런 연료전지 이런 테마에 좀 속하죠. 지금 또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지 121선 돌파하는지 보고, 그리고 또 여기 정고점도 돌파를 해주는지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위에 올라올 때 저항대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20주선, 60주선 이런 저항대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는 척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월봉상에서도 지금 상승이 여기 고점이 여기 있잖아. 고점이 여기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는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을 하려면 요 10월선을 좀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야지 아무래도 상승을 좀 이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LIS 네, LIS도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저점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하락하잖아요. 그죠? 또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뭐 지난해 그런 매출액이 70% 이상 급감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하락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하락이 가파르죠. 이런 저점들을 이탈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또 하락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런데 지지라인들을 다 깨고 내려갔죠. 그러면 이것은 더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심해요. 아주 심하게 이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까지 오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2,800원에서부터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되돌림이라 그러죠. 이렇게 유턴으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살짝 요거는 정고점을 돌파했지만은 요 부분에서는 못했죠. 그래서 121선과 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어요.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돌파를 해야 돼요.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으로는 상승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전고점을 뚫어줬을 때 이 상황이 파동이 상승으로 뒤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하락, 그리고 상승이 있을 때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지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월봉에서도 이런 지지라인들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면서 요 10월선까지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운봉으로 다시 뒤바뀌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도 뭐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11월 달부터 꾸준히 상승해가지고 여기서 또 전고 돌파해서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 저점이 계속해서 내려가죠. 요 저점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해서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저점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유턴으로 바뀌죠. 그리고 전고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그럼 이제 요런데 또 뚫어줘야 되고 121선 뚫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뚫으면서 올라가야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양봉이 나왔으니까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 이런데 121선 또 이런 전고점 부분 이런 부분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상승을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운봉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다시 또 하락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61선에서 지지가 돼서 다시 한번 제 슈팅이 나오면 모를까. 그래서 항상 내가 뚫었던 자리는 항상 지지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다시 상승을 해줘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엔 하락으로 될 수밖에 없다. 네,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뭐 이런 박스권 개념으로 이렇게 옆으로 쭉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기회를 엿보고는 있지만은 또 위에 이런 60주선들이 저항대로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고. 네, 월봉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상승을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상승,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요 양봉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에요. 그럼 요 10월선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더 상승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뚫지 못하고 그냥 요렇게만 상승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운봉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STX. 네, STX 보시면은 지금 요 종목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요거 이렇게 저점을 쭉 따라가 보면은 어때요? 저점 쭉 따라가 보면 계속해서 이탈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저점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부분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기 또 여기 쭉 따라가 보는. 여기와 여기가 만나죠. 그죠? 원바닥, 쌍바닥 되면서 다시 또 유턴. 전고점 돌파. 유턴. 요까지는 괜찮네요. 그죠?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121선 돌파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전고점 돌파해야 되죠? 아직 121선도 돌파 못했어요. 올라가다가 쳐맞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네, 주봉상에서도 쭉 이탈을 했고, 이탈을 하면서 저점을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살짝 살짝 지지를 받으면서 빠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짝 유턴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또 한번 상승 기회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냥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강하게 못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네, 그래서 월봉에서 보면 어때요? 요 양봉의 시가를 이렇게 봤을 때 상승 파동 그리고 여기는 하락 파동이잖아요. 그럼 하락에서는 상승으로 전환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10월선까지 확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또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도 지금 막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도 또 종고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쌍봉을 만들면서 크게, 그리고 다시 밑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요런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이 자리를 돌파 못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왼쪽과 오른쪽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가 더 긴지 이런 걸 어디가 짧은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오른쪽이 더 지금 짧잖아요. 그죠? 오른쪽이 짧은데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고점을 돌파해야 되지.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근데 올라갈 때 쬐끔 올라가고 말자. 여기서 쬐끔 올라가고 마니까 어떻게 돼?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죠. 그리고 추세가 하향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으로 가는 거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왼쪽이 기니까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락이 길면 뭐라 그랬어요? 하락이 길면 짧은 상승이 나온다. 하락이 길면 짧은 상승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지금 짧은 상승보다는 이 하락보다 지금 상승한 게 더 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하락이 V자 하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정고점 뚫었잖아요. 정고점을 뚫었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재돌파가 나와야지 이해가 살아서 가는 것이지 무조건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가 돼야 돼요. 지지가 안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새버린다? 그럼 이거는 나가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61선, 120선 이런 저항대 뚫고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주봉에서 어떻습니까? 주봉에서도 저점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면서 밑에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락이 기니까 짧은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짧은 반등 후에는 다시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쭉쭉 올라가면서 여기 저항대를 뚫어야겠죠. 그죠? 20주선 뚫고 올라가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월봉에서도 지금 뭐 음양음 이런 식으로 됐다가 양음양 이런 식으로도 되고 근데 요 양봉이 살아나서 이런 10월선을 돌파해 준다면은 또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요 10월선을 돌파 못한다 그러면 요거는 음봉으로 뒤바뀌어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네, 부강약품.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요 10월 달에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저점 라인을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서 또 하락이 나왔고 또 여기 저점 라인 쭉 따라가니까 여기서 또 하락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만 원대에서는 따라가 보니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승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해도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 못 한다라는 거. 요까지 확실하게 좀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가면 쳐맞고 올라가면 쳐맞고 이러니까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를 또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야 되죠. 거리량도 터지면서 또 이 121선 이런 것도 뚫어주면서 올라가 줘야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대를 이탈했다 유턴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런 저항대를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요 양봉의 시가
요거도 지금 살짝 이탈했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의 이제 상승 파동은 끝나고 이제 하락 파동에서 이제 다시 좀 올라가려고 이렇게